안녕하십니까. 이슈포커스 시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21년 전이었던 1996년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열렸던 애틀란타 올림픽 취재를 위해서 애틀란타에서 한 달간 체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억으로 보면 그곳 한인사회가 형성돼 있었는데요. 이쪽 LA 인근으로 친다면 토렌스나 글렌데일 한인사회 정도 됐었습니다. 그때 한인타운의 중심 지역은 둘루스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6년 전 그곳 이 둘루스라는 곳에 있는 한 한국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던 3명의 일행이 옆 테이블의 손님과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그 싸움으로 옆 테이블의 한 남성이 흉기에 찔려 사망합니다. 살해 용의자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날 곧바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도주했습니다. 그리고는 사건이 종결된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오늘 그 사건 속으로 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갖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과 범인 송환, 오늘의 이슈입니다. 네, 박현경 기자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6년 전 애틀란타 한인사회에서 있었던 이 사건 개요부터 먼저 좀 알고 가죠. 네, 한국에서는 이 사건을 이 애틀란타판 이태원 살인 사건이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 당시에 이 한인사회에서는 애틀란타 호스바 살인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6년 전인 지난 2011년 애틀란타 부근의 둘루스라는 지역의 이 한인 술집 앞에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한국에서 체포된 올해 31살의 박동수 씨는 당시 유학생이었고요. 다른 유학생 3명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당시 32살이었던 고 광희 씨와 시비가 붙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이 박 씨와 고 씨가 서로 나이 또 서열 문제로 인해서 시비가 붙었고 주차장에서 다시 싸움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한국 경찰은 박 씨가 이 고 씨와 고 씨 친구가 몰던 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시비가 붙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에 부딪혀 넘어진 박 씨가 이 고 씨와 고 씨 친구를 이 차에서 끌어내리려고 하면서 시비가 붙은 건데요. 이 과정에서 분노를 참지 못한 박 씨가 품에 숨겨놨던 흉기를 갑자기 꺼내들어 휘두르면서 이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네. 이에 이 고 씨 친구, 운전을 하고 있었던 고 씨 친구는 부상을 당하는 데 그쳤습니다만 이 고 씨 같은 경우에는 목과 가슴 또 복부를 찔려서 현장에서 숨지고 말았습니다. 네. 그렇게 치명상을 입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박동수 씨, 네. 한국에서 이번에 체포됐는데 사건을 저질렀던 그 6년 전 그 사건 당일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박 씨를 체포하지 못했던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이 박 씨를 체포하지 못했는데 박 씨가 사건 발생 이틀 후에 한국으로 도주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박 씨와 함께 있던 일행, 이 유학생 3명은 경찰이 검거를 했는데 이들은 이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이 고 씨를 찌른 것이 아니다. 고 씨를 찌른 것은 박 씨였다라며 혐의를 부인했고요. 이런 용의자의 진술과 또 이 사건 현장 맞은편에 있던 월마 CCTV를 확인한 이 경찰은 실제로 박 씨가 고 씨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확인을 하고 박 씨를 용의자로 지목을 했는데요. 이미 떠난 후였던 거죠. 한국으로 도주한 후. 네. 그러면 이제 박동수 씨가 진범이라는 가정하에 질문을 드린다면 그렇게 무고한 시민을 아틀란타에서 칼로 잔인하게 살해를 하고 네. 한국으로 도주해서 지금까지 6년 동안 세월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본인이 이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살인범이라는 것도 완전히 잊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버젓이 살고 있었을 터인데 어떻게 체포가 됐어요, 이번에? 네, 연방 정부는 지난 8월에 이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한국 서울 고등법원에 이 인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네. 그리고 한국 법원은 이 영장을 발부했고요. 그러면서 한 달 뒤쯤인 9월부터 이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수사를 시작한 경찰은 우선적으로 이 박 씨의 통화 내역부터 해서 또 그런 병원 진료 기록, 건강보험 신청 내용 등을 분석해서 박 씨의 연락처를 알아냅니다. 그 이후부터는 박 씨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을 하고요. 그리고 마침내 지난달 31일 이 박 씨가
부산으로 향했다는 그런 정보를 입수하고 이튿날 박 씨가 또다시 부산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그때 서울역에서 잠복해 있다가 박 씨를 검거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네. 어찌 보면 지난 6년 동안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범인이 잡고자 하고 마음을 경찰들이 먹으니까 2달 만에 잡았어요. 네. 검거 후에 박 씨는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박 씨는 지난 6년간 한국에서 상당히 좀 태연하게 생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 씨는 이 보험센터 한 이 콜센터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그냥 평범한 생활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일단은 살인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가 됐으니까 재판을 받기 위해서라도 미국으로 송환이 돼야 될 텐데 사건 현장이 미국이니까 네. 언제쯤 미국으로 송환될까요? 네, 한국 법원이 이제 2개월 안에 이 박 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결정하게 되고요. 네. 뭐 그런데 지금 박 씨가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당연히 미국으로 송환될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 지체 없이 곧바로 미국으로 송환이 되는데요. 재판을 받게 되는 박 씨, 만약 이 유죄가 인정될 경우 최고 가석방 없는 종신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서. 네. 여하튼 이렇게 그 범죄를 저지르고 다른 나라로 도피했을 때 그쪽에서 이제 체포가 되면 특히 이제 한미 양국 얘기입니다. 이렇게 체포해서 송환을 하고 하는 이런 게 는다라면 앞으로 이렇게 도주하는 그런 사건들도 좀 준다라고 우리가 좀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연방 정부도 그렇고 한국 정부도 현재 이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미국에서 이 남가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이 뺑소니 사고를 내고 인명 피해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던 이 현대자동차 주재원도 지난 2009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환이 된 케이스가 있었고요. 또 반대로 잘 아시는 그 이태원 살인 네. 사건의 이 범인 아더 이 패터슨도 지난 2015년에 LA에서 한국으로 송환되지 네. 않았습니까? 한국 이태원에서 살인 사건을 저지른 유력한 용의자였는데 미국으로 도주했어요. LA에서 체포돼서 한국으로 보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특히 최근에는 이 한미 수사 당국이 이 범죄 정보를 실시간으로 교류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국 정부도 그렇고 뭐 연방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 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피했을 때 그거를 그냥 놔두지 않고 반드시 찾아내서 이 심판을 받도록 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죄를 저지르고 외국으로 도망간다고 해서 어디 이제 숨을 데가 없어진 셈입니다. 네. 그게 이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근데 제가 이제 바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지금 공평하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네.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아틀란타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해하고 한국으로 도주해서 버젓이 살고 있던 용의자가 체포돼서 이곳 미국으로 송환되니까 속이 시원하신가요? 당연히 송환이 돼서 벌을 받을 벌이 있다면 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한국의 형사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박동수 씨를 찾아다니고 체포했던 것일까요? 바로 한미 범죄인 인도 조약 내에 있는 상호주의 원칙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이쪽에서 한 명 체포해서 송환을 시키면 저쪽에서도 그렇게 하자라는 협력 조건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에서 죄를 짓고 한국으로 도피하면 한국에서 잡아 보낼 테니 한국에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미국으로 도피한 미국인이 있다면 잡아서 한국으로 보내달라라는 조건이죠. 그런데요, 통계를 보면 지금까지 이 1대1은커녕 한 9대1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9명 잡아 미국으로 보내주면 미국에서는 뭐 1명 정도 불과합니다.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상호주의 원칙이 정확하게 지켜지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슈 마칩니다. 박현경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